네,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뉴스를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혈당 오르신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맞아요. 혈당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당뇨병이 있다면 식사 관리를 해야 한다는데 어떤 걸까요? 밥 얼마나 먹어야 할지 이거 참 고민이 됩니다, 김 교수님. 네, 이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나 비만한 분들이 많아지면서 탄수화물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는 밥심이라고 얘기하는 식사에 제일 중요한 밥에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네. 사실 이 탄수화물을 너무 제한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들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머리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즉 뇌에 필요한 영양분도 줄어들게 되고요. 근육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것도 전부 다 탄수화물인데 이걸 제한만 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결국은 과잉하지 않도록, 지나치지 않도록 적정량을 섭취하는 거고요. 오히려 부족해지거나 너무 많지 않게 자신에게 맞는 양을 찾아서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적정량이라고 하면 저는 한 2~3그릇 먹을 수 있는데 그 정도 먹어도 되나요? 네. 많이 요즘에 드시는 일회용 즉석밥이라든지 혹은 밥 한 공기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의 양을 생각하시면 적정량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우리나라 사람 기준으로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탄수화물의 양은 130g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이 모든 음식의 일부가 들어있고요. 제일 많이 들어있다고 이야기하는 밥에는 밥 한 공기에 평균적으로 저희가 300g 정도의 밥을 먹는다고 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100g 정도의 탄수화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30g을 먹는다면 밥 한 공기를 3번에 나눠서 드시면 하루치 정도의 탄수화물 섭취가 되는 거고요. 네. 나머지 30g 정도는 반찬 같은 데도 탄수화물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걸로 보충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과해도 문제지만 너무 적게 먹어도 건강에는 좋지 않은 건데 탄수화물이 이제 결핍일 정도로 너무 몸에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교수님?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관리를 위해서 탄수화물을 제한을 하게 되면 크게 3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탄수화물 섭취는 몸에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몸에서 탄수화물이 부족해지면 다른 걸 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밥이나 좋은 탄수화물과는 다른 간식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탄수화물 자체를 제한함으로써 우리 몸속에 필요한 영양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 영양분을 지방으로 섭취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방은 칼로리가 더 높기 때문에 오히려 살이 더 찌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들면서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저혈당 등으로 인해서 뇌 기능이나 근육 기능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에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의 탄수화물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공복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손발도 저리고 저혈당 쇼크가 증상이 살짝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심해지면 저혈당 쇼크로 또 사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서보배 씨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놀랐던 게 저혈당의 전형적인 증상이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갑자기 기력이 쭉 빠지고 그러면서 어지럽거나 구토 증상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저혈당 증상이 우리같이 일반적으로 식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나타나고 인지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로 조치가 되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노인분들이라든지 식사를 편하게 하기가 어려운 분들의 경우에는 혈당이 떨어지는 거를 막지 못해서 저혈당으로 인한 쇼크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쇼크만으로도 사망을 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이걸 모르는 채로 계속적으로 몇 년을 지내다 보면 치매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심장혈관 질환이나 뇌기능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0년 동안 혈당 잘 관리한 것보다 한 번 저혈당이 더 무섭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혈당은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보배 씨는 뺄살이 어딨다고 그렇게까지 골고루 드셔야겠어요. 규칙적인 식생활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야겠고요. 자, 그다음 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과일이 혈당 조절에 좋지 않다고 했는데 기사 보니까요. 당뇨 환자 과일 많이 먹을수록 혈당 조절
성공 가능성이 올라간다. 헷갈리네. 사실 저도 당 높아질까 봐 과일 하나 먹는데도 벌벌벌벌 떨거든요. 네. 근데 진짜 저거 맞으면 저 많이 먹으려고요, 오늘부터. 근데 이제 저희는 저런 기사를 보면 이게 낚시 기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낚였다 이제. 네. 왜 그러냐면 이 기사의 핵심은 뭐였냐면요. 과일을 규칙적으로 잘 드시면서 전반적인 식단을 제한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과일이 다른 음식에 비해서 영양분적으로 봤을 때 당뇨병이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성분들이 있으니 그거를 통해서 영양 섭취를 주로 하거나 잘 관리가 되면 예. 당뇨병에 덜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 식사도 하고 과일도 먹고 입가심으로. 네, 거기에 더해서 과일도 단 것만 찾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보통 당 조절하는 데 중요한 당화 지수, 당화 부하라고 하는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과일이면 또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건 본인에게 맞는 환자별로 당 수치에 따라서 드셔야 되는 과일들이 따로 있고요. 예. 결국은 양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앞에서 이야기한 탄수화물, 밥과 마찬가지로 과일은 무조건 본인에게 맞는 거를 찾아서 균형을 잡아서 드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과일이 좋냐의 문제냐보다는 식단 조절도 다 하고 적당량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과일도 과일이지만 또 날씨가 더워지면서 음료수 생각이 그렇게 그렇죠. 나거든요. 네. 그와 관련된 퀴즈를 저희가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는 살이 안 찐다. 야. 사실 0칼로리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어떤 그러니까요. 것 같으세요, 네. 서부배 씨? 저는 정답이 무조건 O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인공 감미료 한 박스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무조건 O. 아니 저도 아닐까요? 뭐 피자나 햄버거 먹을 때 기왕이면 이제 둘 찌려고 제로 콜라, 맞아. 제로자 들어간 거 먹거든요. 네. 요즘 이거 효과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음은 정말 O를 들고 싶은데 이게 정말 어쩔 수 없이 X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배신인데 이건.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인공감미료를 일정 부분 먹어서 당분 섭취를 줄여주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 몸이라는 게 참 묘해서 장기간 섭취, 예를 들면 3개월 이상 동안 지금 말씀하신 0칼로리 음료 인공감미료를 섭취하시게 되면 예. 우리 몸이 거기에 적응을 해서요. 결국에는 다른 음식에서 들어오는 포도당을 예전에는 10개가 들어오면 5개만 우리 몸에서 먹었다면 이런 인공감미료를 자꾸 먹게 되고 그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10개를 먹었을 때 7개, 8개를 포도당을 흡수해버리는 체질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헷갈리기 때문에 몸에서도 인슐린이라고 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혈당을 잘 못 떨어뜨리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0칼로리 음료를 먹었지만 내 몸이 이미 그거에 익숙해지고 적응을 해버리면 다른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포도당의 조절이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공감미료도 오래 많이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너무 똑똑하고 잘 적응을 해서 이게 살 빼는데 또 어려움이 있네요. 세 번째 기사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일단 당뇨병은 증상이 없다는데 그 관련 뉴스 보시죠. 자, 무슨 기사일까요? 당뇨병은 증상 없이 찾아온다는데 이 기사에서는 땀으로 알 수 있다고 땀으로? 합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이곳에 땀이 많이 나면 당뇨병을 의심하라? 이곳? 겨드랑이? 어딜까요? 네, 사실 이제 손발을 이야기를 합니다. 손발은 말초 신경들이 지배를 하고 있고요. 당뇨병이 생기게 되면 말초 신경 손상이라고 해서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는 질환이 생깁니다. 이 질환이 생기면 땀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냥 날씨가 덥거나 우리가 뭔가 흥분하거나 그러면 정상적으로 우리의 의도랑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분비가 되는 자율신경인데 당뇨병으로 인해서 자율신경이 고장이 나면 땀 분비가 조절이 안 되고 불필요할 때도 나기 때문에 수시로 나는 땀이 손발에 난다면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의심해 볼 수는 있는 거고요. 다만 반대로 네. 손발에 땀이 난다고 당뇨병은 아닙니다.
그러니 저희가 당뇨병이 있을 때 손발에 땀이 나면 신경병증이 있을 수 있겠구나, 신경병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니까요. 사실 제가 요즘 통통해져가지고 왜 이렇게 땀이 나냐 좀 위기감을 느꼈는데 사실 이제 더워지면 땀이 더 많이 나잖아요. 이 땀이 많이 나는 게 좀 중요한 건가요? 이거는 모든 분한테 중요한 게 땀이라는 게 결국은 체온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효과적인 네. 방법이기 때문에 날씨가 더워질 때는 땀을 흘리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당뇨병이 있는 분이 만약에 땀을 조절하는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땀 분비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체온 조절이 안 되게 되고 흔히 이야기하는 열사병 같은 것들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탈수를 유발할 정도로 또 오히려 반대로 땀이 많이 나오게 되면 몸속에 있는 물의 양이 줄어들면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해버리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또 반대로 쇼크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땀 분비도 여름철에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설명을 하시면서 김건웅 교수님 땀이 막 흐르고 있어가지고 물 좀 드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마에 땀은 괜찮아요. 이제 손에 땀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다음 기사도요, 굉장히 의외였어요. 보실까요? 당뇨병 관리 힘들다는 거는 알지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치아가 약한 당뇨 환자 혈당이 잘 오르는 이유. 아니, 치아하고 혈당하고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잘 못 씹어서 그런가요, 네, 이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식사를 할 때 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맨날 어르신들이 야 꼭꼭 씹어 먹어라 이렇게 그쵸. 얘기하고 천천히 먹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치아가 좋지 않으면 잘 못 씹기 때문에 빨리 삼켜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삼켜버리면 삼킨 음식은 갑작스럽게 혈당이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고 소화에도 부담을 주기 때문에 급하게 씹지 않고 먹는 경우에는 혈당의 변동폭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식사 시간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혈당 조절을 하시겠다 그러면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셔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치아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치아가 안 좋은 분들은 당뇨병에 잘 걸리고요. 당뇨병에 걸린 분들은 또 치아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서는 치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혈당 관리하는 데도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치과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